되게 급해. 막 결혼하려고 안달이 났어요, 이 남자가. 여자들 다 압니다. 섹시해 보입니다. 남자가 뻑합니다. 처음에 진짜 너무 막 미친듯이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률을 높이는 게임이 아니고 한 명만 만나면 됩니다. 그냥 못 지킬 것 같다 이러면 그때 약속을 잡지 말아야죠. 확신을 해요, 저는. 이 사람 안 급하고 정말 살고 있구나. 멋있다, 자기 관리 잘하고. 어쩌면 이제 처음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메이크업 이상하게 받았다. 아, 그렇지. 기억나지? 나지. 안녕하세요. 소라의 뒹굴뒹굴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뒹굴뒹굴 편하게 청취해주세요. 오늘도 재밌는 연애 사연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연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조피디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네, 조피디님 오늘도 활약 부탁드릴게요. 아, 물론이죠.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사연을 이제 조금 제가 요약하면서 각색을 살짝 해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사연은 소개팅 관련 사연인데요. 한번 바로 같이 볼게요. 제 나이 어느덧 31.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참한 인상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 성격은 여성스러운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앞자리가 바뀌면 마음가짐이 바뀌게 된다고 처음엔 실감을 못하다가 이젠 정말 31, 빼박 30대가 되고 나니 슬슬 옆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면서 초조해지더라고요. 원래 제 성격은 먼저 절대 소개팅을 해달라는 성격이 아닌데 요즘엔 먼저 주변에 해달라고 말을 자주 꺼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소개팅이 조금씩 잡히더군요. 열심히 주말마다 또 점심시간까지 쪼개서 소개팅을 나갔는데요. 문제는 10번의 소개팅이 있다면 애프터 성사율이 2번 정도로 아주 낮다는 거예요. 성격이 좀 소극적인 편이라 낯을 가리긴 하지만 상냥하게 웃는 얼굴로 말하면서 좋은 인상을 주려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네요. 평상시 얌전한 편에 나서서 뭘 하지 않는 성격이라 소개팅 자리 또한 어색하고 대화를 뭔가 해야 하고 주고받아야 되는 분위기 자체가 스트레스 소모가 큽니다. 이제 소개팅도 거의 끊겨가고 어쩌다 생겨서 나간다 해도 가는 발걸음이 매우 무거운데요. 애프터를 잘 받지 못하는 저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일단 제가 근래에 어디서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뇌리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말이 뭐였냐면 남녀는 기승전결이 없어서 시작과 끝이 한 번에 들어온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계속 뇌리에 있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첫인상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소개팅을 받을 때는 일단 서로의 정보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이런 정보는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가 됐겠죠.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서 어쩌면 이제 처음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연자분이 첫인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참한 인상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고 또 이제 소극적인 성격이시라고 하셨어요. 뭔가 그래서 느껴지는 분위기로 봤을 땐 이게 꾸미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 타입이 아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꾸미는 방법을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집에서 혼자 하셔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꾸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로 꾸밀 수도 있는데 꾸몄지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더 예쁘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샵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샵도 이제 한 번만 가보시면 돼요. 제대로 된 샵에 가서 한 번만 딱 받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샵에 가셔도 나한테 안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받을 확률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샵을 고르실 때는 이제 그 눈 화장의 샘플을 보시고 나랑 가장 비슷한 눈매의 눈 화장을 샘플로 봤을 때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샵에 가서 받아보시면 웬만하면 이게 잘 맞거든요. 근데 눈 화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립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 있잖아요. 나한테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하는 그 화장품을 가지고 가면 수정하기가 쉬워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근데 눈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망치잖아요, 메이크업을. 그러면 수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미 받은 그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받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나 메이크업 이상하게 받았던 아, 그렇지. 기억나지? 나지. 진짜 이게 이게 남자들이 봤을 때 여자 메이크업에 크게 이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날은 남편도 제가 그냥 혼자 하는 화장이 더 낫다고 했을 정도로 되게 저의 그 눈의 이런 장점을 살려주지 못하고 단점을 부각시켰던 이 샵에 가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이제 인별그램이나 뭐 이런 블로그나 찾아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잘 나오잖아요. 눈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나한테 잘 맞는 메이크업 샵을 하나 딱 집어서 받아보세요. 받을 때 유심히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받으면서 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받으면서 잘 알려주시거든요. 웬만하면. 그럴 때 이제 제품이라든지 궁금한 것들 나한테 어떻게 해야 화장법이 가장 이상적인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첫인상의 레벨을 일단 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머리는 그냥 무난하게 웨이브나 긴 생머리 아니면 묶는 머리가 잘 어울린다 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묶는 스타일로 묶어주시면 되고, 옷은 원피스나 투피스 있죠. 그렇게 이제 무난하게 입고 가시면서 여성스러운 이 나의 그 몸매 라인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옷으로 입고 가시면 좋습니다. 또 날씨가 요즘처럼 이렇게 춥지 않을 때는 쇄골 라인이나 목 라인, 목선을 어느 정도 좀 보이게 블라우스나 셔츠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내 첫인상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정말 이 첫인상만 잡아도 아까 10번 중에 성공률이 2번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인상, 나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시는 거, 한번 도전을 좀 해보시는 거,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의 솔루션은 이건데 이제 남자 측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제가 우선 생각하기에는 절대 31살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 절대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바심을 가지면 그걸 남자들이 눈치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1살이고 뭔가 급하고 지금 옆구리가 시리고 빨리 구해야 되고 이런 티를 내면 안 돼요. 근데 티를 안 낸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야 티가 안 납니다. 좀 이제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죠. 생각 자체를 여유감을 가져야 그게 드러나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 쪽인데 되게 급해. 막 결혼하려고 안달이 났어요. 이 남자가. 여자들 다 압니다. 다 알고 센서가 감지가 돼요. 얘는 아니다. 아무리 잘생겼고 그래도 뭔가 급하고 쫓기고 있고 급하게 한 사람들은 다 티가 납니다. 이 얘기를 완전히 진짜로 부부라 그런가 생각이 좀 비슷한 건가? 그렇죠. 오늘 크게 3가지 솔루션을 저는 이제 좀 대본을 좀 만들어서 왔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3번째 솔루션에 이거를 적었었거든요. 여유. 저도 한번 지금 살짝 얹어보면은 진짜 사람이 조급하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여성분이지만 남성분들도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남편하고 소개팅으로 저희도 만났는데 나중에 그랬어요. 처음에 진짜 너무 막 미친듯이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 보이지 않아서 아니 왜 이렇게 나만 안 달란 것 같지? 진짜 뭐가 더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사람 매력이 더 극대화되고, 특히나 남성분들은 그 여유가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에 크게 좌지우지 되거든요. 남성분들에게 꼭 이 말을 드리고 싶고, 여유 있는 남자가 섹시해 보입니다. 제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자신이 원칙을 가지면 됩니다. 원칙이요? 내가 생각하는 여성이 아니면 안 만나겠다 라는 걸 확실하게 딱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좀 여유가 생겨요. 근데 난 무조건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맘대로 안 됩니다. 나는 무조건 이제 내년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더 급해집니다. 네. 약간 멀리 보고 만약에 31살이면 35살까지는 어쩌면은 기나긴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이렇게 리미트를 두면은 그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리미트를 좀 넉넉하게. 예, 그쵸. 하지만 그때까지는 솔로일 것을 각오해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여유가 생겨요. 그렇다고 이제 그때까지 뭔가 느긋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여유가 좀 생긴다. 그렇게 하면은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살이면 내가 적어도 35살까지는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아니면 안 사귄다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안 급하고 정말 찾고 있구나. 그리고 급하지 않구나. 남자도 이제 여자를 봤을 때 그걸 느끼는 거. 알죠. 네, 그게 있어야 뭔가 한 번 더 잡아보고 싶고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싶고 하지, 당장 결혼이 급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직업이 뭔들 뭐 이쁜들 약간 좀 다시 보게 돼요.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든 여자든 여유를 가져야 섹시하게 보인다. 그렇죠. 그런 거구나. 네.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느꼈던 부분이고, 진짜로 그 막 조급하고 이러면 매력이 반감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사연자분이 지금 사연에서 좀 조급한 마음이 엿보여서 요런 이제 피드백? 요런 조언을 같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떤 거죠? 사연자분이 약간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난 소극적이다. 약간 좀 나는 좀 얌전하다. 요렇게 지금 자신을 정의해 놓고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먼저 얘기를 좀 마음을 표현해도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거절당해도? 네.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니까 스스로 좀 소극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프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세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10명 중에 성공률을 높이는 게임이 아니고 한 명만 만나면 됩니다. 맞아. 예, 한 명만 만나면 되기 때문에 성공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0번을 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절당한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절당한 걸 두려워해서 놓치게 되면은 그게 더 불행한 거죠.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남자들은 이제 20대 때 하도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거절당한 걸 훨씬 두려워합니다. 지금 나이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적당히 떠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굳은 살도 배겼고 이제는 막 대충 보면 알아요. 얘가 이제 어떤 느낌인지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소극적으로 보여도 아니구나 하고 바로 돌아서겠죠. 옛날에는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지 말던지 이제 구애를 하는데 이제 30대쯤 되면은 그런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약간 몇 번 대시해보고 아니면 바로 돌아섭니다. 오히려 여자 쪽에서 거절당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먼저 표현해야 그 한 번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을 잡으면은 내가 몇 번 해서 몇 번 성공하고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맞아요. 네. 맞아. 진짜 우리 한 사람 딱, 진짜 내 사람 딱 한 사람 만나려고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저의 세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찰진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리액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만 생각해요. 내가 입으로 정말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말로 하는 리액션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표정이랑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내 표정을 보지 않고 그냥 입만 움직이면 이제 상대방이 딱 봤을 때는 이게 진짜로 내 말을 들어주면서 리액션을 정말 진심으로 해주고 있지 않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표정하고 이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랑 같이 받았을 때 진짜 내 말을 잘 동조해주고 잘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실제로 한번 집에서 영상을 찍어보세요. 내가 입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표정이랑 웃으면서 진짜요? 막 이러면서 좀 오버리액션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버리액션을 했을 때 내가 평소에 얼굴 근육을 잘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과하게 오버리액션을 했을 때 그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진짜 나랑 대화가 잘 통한다 이렇게 느낄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셔라. 표정이라고 하면 이제 눈을 같이 떠올리시면 되고, 눈을 웃으면서 이제 입은 동조를 하면서 리액션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얼굴 표정 근육을 최대한 많이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찰진 리액션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리액션 얘기를 하니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블라인드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글이에요? 남자들은 다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인정. 예, 그래서 그 리액션에 인정을 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정말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대단해요. 막 네, 이러고. 그렇죠. 별거 아닌데 그 리액션에 인정을 섞으세요. 인정을 섞으면은 남자가 뻑 갑니다. 남자는 인정의 동물이에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인정을 받으면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맛집을 찾아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노력한 거에다가 인정을 덧붙인 리액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지금 너무 좋은 피드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더 말하고 싶어지고 더 대화의 흐름이 부드러워질 거라고 확신을 해요, 저는. 그럼 이제 곧 짝을 찾으시겠죠? 자, 두 번째 사연 가볼게요. 결혼 전제로 3살 연상 남자친구와 3달째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3달이면 연애 초기고 또 서로 알아갈 것도 많은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결혼 전제로 만남을 할 땐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 남자친구를 보면 취미가 저보다 우선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 취미는 축구인데요. 주말마다 동호회인지 축구 모임인지 거기에 가서 주말 데이트 약속을 취소할 때도 덜어 있었고요. 또 마음대로 미루기도 하는 통에 기분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취소할 땐 끝나고 뒤풀이 가서 그때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초반에는 이러지 않다가 근래에 내가 뒷전이 되어버린 느낌과 또 남자친구 마음이 식어버려서 이렇게 변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 남자친구도 흥미를 가질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와는 달리 저는 이제 몸을 쓰고 활동적인 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주말에 저와 약속한 시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런 취미를 가지는 거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남성분들 운동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막 여성분들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막 어울려가지고 누구 이제 친구들 막 이렇게 동호회 이런 취미는 사실 여성분들이 봤을 때 운동하는 남자 너무 좋죠. 섹시하고 좋은데 그런 것들을 선호하진 않아요. 뭐 축구 동호회, 뭐 야구 동호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웨이트 운동 있죠. 그런 것들을 하는 남자를 멋있다, 자기 관리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축구 동호회 대부분은 선호를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친구분이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서로 이 약속 시간은 지키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못 지킬 것 같다 이러면 그때 약속을 잡지 말아야죠. 근데 주말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거나 시간을 마음대로 미루고 뭐 이건 어쩌다 한번 진짜 미안한데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좀 기다려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통보로 빈번하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너무 별로고 또 남자친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편해지고 여자친구와의 약속의 중요도가 처음보다 많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일단은 진지하게 해보세요. 토일 하루 중에 온전히 하루는 나랑 데이트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하루를 축구하는 날로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축구는 격주로 하는 게 어떤지 이런 조율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남자친구분의 이전의 그런 행동들은 별로입니다. 별로고요. 또 약속도 또 취소를 했는데 뒤풀이 가서 연락도 잘 안 된다? 이거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이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목이 메이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게 성향이 잘 맞는 사람 그리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연인 사이는 얼마나 이 성향의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성향이나 가치관, 또 이제 데이트 스타일, 또 연애 스타일이 맞아야 오래 가고 또 이 관계가 지속이 되고 또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애 초기에 나랑 맞는지 아닌지 이걸 알고 또 맞추는 과정이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반에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나랑 맞지 않는다.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배려를 안 해주고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초반에 끊어내시는 게 시간 절약도 될 뿐더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남자친구의 행동은 일단 너무 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남자친구가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러면 한번 기회는 줘보세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남자친구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남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축구를 사실 3시간 뛰면 더 못 뜁니다.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 감자탕집 갈 거예요. 감자 가서 이제 그 땀 젖은 남자들이랑 소주를 먹겠죠. 소맥이 있지, 소맥. 거기가 문제인데, 보통 조기축구 하면 일요일 아침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8시부터 차갖고 11시에 끝납니다. 그럼 11시부터 소주를 먹는데 그럼 일요일 다 날아가요. 뭐 와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죠. 그러니까 축구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뒤풀이가 문제인데 그거를 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해보세요. 축구는 하되 뒤풀이를 가지 마라. 그 뒤풀이 가봐야 별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조율점을. 네, 그렇죠. 축구는 3시간, 4시간 뛰면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3시간 뛰면 선수야 돼, 선수. 선수도 4시간 못 뜁니다. 선수도.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감자탕집에서 소맥 먹는 거 아니면 축구만 뛰고 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동호회를 하다 보면 한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술자리 가봐야 별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남자분들 무리에 많이 있어봤잖아요. 네, 그냥 나중에 보면은 쓸데없는 얘기들. 오히려 여자친구랑은 이제 데이트도 하고 미래를 그려나갈 시간인 거죠. 그러다가 결혼을 한다고 쳐보면 불가능해요. 어차피 낮 11시에 감자탕에 소맥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근데 8시에서 11시까지 축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냥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인 이제 취미 생활을 위해서라면 이제 11시에 딱 끊고 오는 걸 제안해 보세요.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지금 좀 요약을 해서 사연을 요약해서 가지고 온 건데 되게 디테일한 이런 시간도 있긴 했었거든요.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8시부터 11시는 저희 와이프도 자고 있어요. 축구 뛰고 와도 아직 자고 있습니다. 아직 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 그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깨면은 이제 9시에요. 이러면 문제가 있죠. 결혼해도 문제가 있고 연애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율점을 제시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취미 자체를 날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 동호회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근데 남자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죠.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되게 잘 알고 계시길래. 그리고 저 같아도 축구하고 나면은 뭔가 술이 땡깁니다. 땀 흘리고. 네, 힘들고 하면은 땡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 만나서 파스타 먹으러 가기는? 그때는 좀 안 땡기는 건가요? 근데 보통 저희 주변에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축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약속이 있으면. 여자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면은 축구는 맨날 하는 건데 이제 여자 만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뭘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막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일이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진짜 싫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진짜 매력적으로 보인 거고, 그런데 취미보다 내가 밀리는 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취미보다는 내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뭐 남자가 일하는데 일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이런 게 아니라 막 취미보다 내가 밀리는 것 같고 주말에 나를 막 짬내서 만나는 것 같고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분한테 이렇게 진짜 조율을 해보세요. 시간적으로 최대한 연애 스타일을 맞는 분하고 연애를 해야 내가 맞고생도 덜하고 또 잘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남성분도 너가 이렇게 내 취미 생활도 존중해주고 이 정도로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데 나도 이 정도는 포기할 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난 이거 다 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2가지 사연으로 한번 가져왔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남편하고 이런 연애 얘기, 전에 연애 얘기 이런 거를 서로 일절 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전에 연애 얘기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거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사연으로 남편의 어떤 이런
생각을 좀 더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연애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통틀어 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딱 연애에만 집중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답을 낼 수가 있는데,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연애 같은 것도 술술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카테고리를 조금 더 다른 그럼요. 것도 가져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거를 판단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말하고 그걸 남들한테 공유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뒹굴뒹굴 라디오 연애 상담소는 2가지 사연으로 막을 내리도록 할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글이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이 보시면 너무 좋겠지만 각색을 요약하면서 했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사연이 있으시면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지금 이제 보내주신다 하면 거의 뭐 이거는 무조건 사연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부작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부작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꼭 보내주세요. 또 제가 재미있는 또 일상에서 있을 법한 사연들 찾아서 또 알차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뭘로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그 웨딩 반지 그거를 많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신 분도 있으시고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웨딩 관련된 또 콘텐츠로도 또 몇 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